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연말의 공기를 마주합니다. 겨울의 도시는 잠시 모두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듯 보입니다. 거리와 매장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케이크와 빵 냄새가 퍼집니다. 그러나 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빵을 굽고 만들던 노동의 현장에서 맞이한 마지막 숨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노동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25년 7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26세 노동자 정효원 씨는 성수기와 맞물린 매장 운영 속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효원 씨는 과로 상태에서도 근무를 멈추지 못했고 주당 약 80시간에 이르는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점 개장 나흘째인 7월 16일, 효원 씨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이후 석 달이 지난 10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과로를 원인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해당 사안은 결국 회사와의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넓히고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현장의 안전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산업재해율과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산업재해는 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한국의 노동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의 노동력은 이제 중소 영세기업에 취업되어 있는데 이 영세기업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로 갈수록 이게 법을 다 준수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현실적인 약자이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체할 수 있고 전문성이라는 게 없고 그냥 언제든지 그 돈만 주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이 좀 문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동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내기까지 좀 어떠한 과정과 시간과 숙련이 필요한지를 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큰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의 노동 현장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비극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일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 못 받은 일도 있었고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 동안은 10%를 떼고 주시겠다고 하신 적도 있었고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주시는데 11개월 만에 그만두게 하신 적도 있었고 4시간 일을 하면 30분 쉬는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주지 않고 일을 시키신 적도 있었습니다. 월급 제때 안 주는 것도 겪어봤고 일하면서 성차별도 겪어봤고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도 당해봤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이제 꼭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달 3주 하고 잘린 적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여러 개 다 겪어본 것 같아요.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나 메신저, 통화 녹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갑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지시나 과태료,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조리를 겪고도
왜 신고할 수 없었을까요? 이전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이제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아주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한 물리적 폭력, 그러니까 보이는 폭력이 억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면 저는 지금 청년층의 노동에 대한 억압은 보이지 않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련화됐고 굉장히 고도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CCTV나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통제는 청년들을 계속 더 분열시키는 그리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노동청 신고 이후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학생은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 6,500원을 받으며 일을 해왔고 이를 문제 삼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해당 매장뿐만 아니라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들에서도 근무 제한이 끊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점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내 괴롭힘이 심각해서 이제 다른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본사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 순간에도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그게 전달이 되면 지역 관리자가 점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전달이 되면 또 저희한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색출할까 봐도 너무 무섭고, 실제로 색출이 있었고, 그냥 항상 그런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할 때는 그냥 각오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주변에 신고를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에 다니던 곳에서 신고를 하고 저랑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장님께서 그 알바생이 전에 다니던 곳에서 신고를 하셨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일을 아시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일을 할 때 불편함을 무조건 겪겠고 저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꼭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해야겠다 하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청소년들이 5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그 2024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중에 42%가 신고 자체를 포기했다. 라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 내가 임금체불을 당한 것 같다. 라고 느껴도 그냥 신고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안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처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좀 포기하고 말지 하는 심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공유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로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여러 보도들이 이어진 지 2달이 조금 지난 시점, 해당 매장은 여전히 많은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매장 앞에는 주문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일상은 빠르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타자화해 온 것은 노동을 천시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노동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온 면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힘든 것들,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그만 그냥 그렇게 가볍게 다들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근로자의 날이 법적으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로자냐 노동자냐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자라는 말은 단어의 뜻을 뜯어보면 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학생의 날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학생의 날이라고 하지 모범생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노동자라는 게 그냥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두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는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절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서 고용노동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고용해 나가야 할 청년 세대를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시킨 것이 하나의 그 대표님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성장을 생명보다 또 기업 편의를 노동자 안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이 관행을 바꿔야 되겠고요. 모든 실질적인 회사에 대한 규제력을 가지는 집단은 그게 현재 회사든 아니면 사모펀드이든 뭐 원청이든 그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확고히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감정 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로 이게 정신적인 그 문제에 대한 산업재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작업장 최저 시급 안 주는 그 예외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걸 자꾸 두니까 5인 미만으로 자꾸 쪼개서 최저를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근로 감독도 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노동청 같은 데서 좀 더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당 사례 접수나 뭐 조사에 있어서 해도 보호받을 수 있고 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노동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구직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노동자라는 것을 자신과 타자화하고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어쨌거나 신자유주의는 그런 어려움이 전부 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스펙 개발을 덜 해서 약간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너의 어려운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네가 더 노력해서 네가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보다 더 큰 문제는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좀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네요. 약간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본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노동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뭐 청년이나 등등에게 약간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